꼭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야 될 필요도 없고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유해 환경을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에도 소년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받게 한다는 건 너무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임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장 통고제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해요. 학교장 통고라는 단어 자체를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 또는 검찰이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해서 소년 재판을 받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만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장과 보호자도 바로 소년 재판을 받도록 소년을 소년부로 보내버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통고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학교도 자꾸 무단으로 결석하고 선생님들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고 계속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바로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그 학생을 소년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장 통고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꼭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야 될 필요도 없고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꾸 가출을 한다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을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에도 소년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받게 한다는 건 너무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년 재판의 목적 자체가 소년의 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앞으로의 품행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죄를 저지를 가능성만 있더라도 보호 처분을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장이 쉽게 학교장 통고를 하긴 어렵겠죠. 학부모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로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학교장 통고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학생을 고소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간소한 절차로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학교장 통고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어떤 학생이 교사를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는데도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하지 않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보호자조차도 아예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학교장 통고를 강력하게 권해드렸고 학교장이 통고를 해서 법원에 가더니 이제 그제서야 아이가 막 펑펑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게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장 통고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통고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소년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결한 절차이죠. 학교장 통고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학교가 왜 통고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잡아서 학생에게 언제 출석해라 라고 통보를 하게 되고 학생이 그날 법원에 가면 판사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장 통고 말고 보호자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 중에서는 자꾸만 자녀가 가출을 하고 문제 행동을 하니까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미리 보호자가 법원에 통고서를 제출해서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엇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제도가 통고제도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자녀를 재판에 보내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년 보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전과와 달리 타인이 절대 조회할 수가 없고요. 법원이 소년에게 필요한 적절한 처분을 내려주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도 학교장과 마찬가지로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우 간결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소년법의 특유한 제도인 통고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한번 엇나가기 시작한 아이들은 쉽게 자기 자리로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마냥 자녀나 학생을 지켜보고 자발적으로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통고 등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개입하시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범죄들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그 사연에 대한 제 의견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